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킬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윤석열이죠. 보수층들은 이것을 마치 사법 처리를 막으려는 방탄 국회처럼 방탄 집회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지만 현재 내부 입장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퇴진 집회에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정권에 들어와서 노동권이 후퇴하고 민주노총이 탄압되고 있죠.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안 탄압으로 진보 정당과 통일계 인사들이 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도 노동계나 진보 진영도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될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퇴진 투쟁에 친민주당 세력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가 됐든 언론에 100만 집회라고 보도되는 것이 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 앞이죠. 시청 앞 광화문에 꽉 차면 이게 실제로 20만이 되든 30만이 되든 100만 집회라는 이러한 기준이죠.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좀 더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와 관련된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에 불법 행위가 점차 드러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또 윤석열이 향후에 부결하고 한동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저지하고자 제3자가 추천하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죠.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무산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결정적인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박근혜 탄핵과 같은 대규모 수백만 집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도 아직은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것과 무관하게 국민 다수와 여권의 지지층 일부까지도 지금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만 강제로 끌어내릴 방안이 마땅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 헌법 질서내에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방안은 탄핵 사유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의 개헌입니다. 다만 윤석열의 임기만을 단축하는 이러한 단순한 개헌은 국민 대다수를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죠? 일단 헌법 차원의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죠. 지금 특히 검찰에 대한 혐오, 염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죠. 예를 들어서 전국의 검찰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검찰권을 모두 행사하는 거죠. 이거를 바꿔서 대검이죠. 대검은 대법원과 대응하는 삼심의 소추 기능이죠. 이런 소추 기능만 하고 전체 전국적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검찰권 행사는 각 광역이죠. 광역 지도부로 분산하는 것. 이미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러한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법원 행정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검사와 사법부의 인사권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 조직이죠.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수준, 이 수준이라면 헌법 차원의 개혁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큰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을 지지했던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트럼프의 예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네 개의 주요한 사건에 기소가 되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검사들이 다 기소를 취소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나 특히 이 전직 대통령이죠.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거는 정치 관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의 심판이라든가 정치인이 처리하는 걸로 하고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법무부의 관행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헌법에 나오듯이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외환이죠. 외환과 내란의 죄가 아니면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면책 특권이 우리 헌법에 있는데 미국에 이런 헌법에 없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로서 이러한 면책 특권을 상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법무부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 대한 소추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검찰이 과도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 요지는 강력한 대선 주자죠.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 제1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대선 주자를 국민이 아니라 이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법부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여론을 보다시피 이러한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도 검찰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 앞에 정치인도 평등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인을 먼지 털기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과 무관한 권력 남용이다. 정상적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정치인도 일반인과 같이 처벌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쥐잡기식으로 압, 압수수색이죠.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하면서 먼지 털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안 걸려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검찰권 남용 때문에 법 앞에 평등과 무관하다. 검찰과 사법부가 사소한 혐의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는 거죠. 사소한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됩니다. 과거의 대선 주자나 야당 대표의 경우에 정치 탄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날 때까지 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 기일을 잡지 않죠. 개헌을 한다면 299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에 동의가 있다면 국민투표는 별다른 혼란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죠. 즉 국민에 의한 해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한 탄핵 심판보다는 더 민주적이죠. 국민이 직접 해임하는 거니까. 또 그 사유도 불법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이나 정치적 책임까지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절차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개헌에 의한 윤석열의 해임은 한동훈 계열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의 동의가 최소 6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그런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특검 찬성이나 임기 단축의 개헌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 찬성이 더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임기 단축의 개헌이라는 커다란 도박이죠. 대선 주자로 성공하려면 이 정도의 도박은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러한 개헌, 임기 단축의 개헌에 찬성하려면 중도 진영과 보수 진영 일부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유력하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4년 중임제에 이재명 문제죠. 이재명 문제를 거론을 해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새로운 4년 중임제의 첫 번째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죠. 중임이 아니라 4년 단임으로 한다는 이 부칙 조항을 추가한다면은 이재명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 그죠?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여론을 등을 업는
이러한 절충안을 낸다면 임기 단축에 의한 개헌이죠. 윤석열 퇴진도 가능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나 노동계 진보 진영 시민들이 이 거리에서 윤석열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죠. 투쟁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정치권은 특히 한동훈을 설득해야 되겠죠. 특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더 큰 그림에서 임기 단축의 개헌과 그다음에 검찰 독재죠. 검찰 독재의 개혁, 그리고 정권을 서로 나눠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4년 중임제로 하더라도 첫 번째 대통령 이재명이겠죠. 4년 단임으로 한다. 이러한 부추죠. 이런 것들을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 사이에 윤석열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한 이러한 구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특검을 받아주는 정도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치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좀 더 현재로서는 중간층이나 보수층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된다. 탄핵보다는 퇴진 투쟁이죠. 퇴진 투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돌발 상황에 따라서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